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이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22년 1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자, 벌써 이제 12월 또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오늘 또 증시가 급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본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일본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를 위한 5분 시황 정리. 오늘은 1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오늘 코스피 0.8%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2% 하락으로 하락폭이 꽤나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살짝 플러스를 띄우는 등 어느 정도 회복하나 싶더니, 그런데 쭉 빠지는, 그러니까 12시부터 쭉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보자면은 바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어제 저녁에 미국 증시는 지속적으로 침체가 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며 계속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오늘 우리 출발이 좋지 않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조금 회복하나 싶더니 갑자기 12시에 BOJ, 그러니까 일본 은행에서 이때까지 양적 완화를 열심히 했지만 그런데 이제 축소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자면 국채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상에서 장기금리의 변동 허용폭을 기존은 0.25%인데 그런데 0.5%로 확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금리 자체를 건드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장기금리는 기존의 상한인 0.25% 수준인데 상한이 0.2 올라서 0.5%로 확대가 된 거니까 사실상 금리 인상이다 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깜짝 놀랐다고 볼 수 있겠죠. 일본만큼은 긴축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깜짝 결정이 나오니까 이렇게 증시가 출렁거리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참고로 BOJ의 이번 결정은 블룸버그가 사전에 이코노미스트 4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었는데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BOJ가 기존 정책을 고수할 거다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망 모두가 틀린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2%나 빠지는 그러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 60일선을 딱 지키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리고 매동을 봤을 때 혹시나 외국인이나 연기금이 큰 매도를 했다면 조금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매동을 봐도 개인, 외국인, 기관, 연기금 큰 매수 매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폭 매도로 마무리가 되었죠. 이 와중에 오늘 연기금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솔루션, 현대일렉트릭, 우리금융지주를 매수합니다. 환율은 13원 급락해 1291원.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급락했죠. 니케이의 차트가 엄청난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니케이 2.4% 하락, 상해 1% 하락, 항생 1.7% 하락. 미국 선물도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다가 쭉 빠져서 마이너스 1%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선물옵션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오히려 외국인이 쭉 매수해서 1000억원 매수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물옵션을 봤을 때 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옵션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콜옵션은 소량 매도, 풋옵션은 조금 매도해서 외국인은 오늘 BOJ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지만 큰 걱정을 하지 않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삼성전자, 코스닥 레버리지, 카카오, 코덱스 레버리지, K카, SK하이닉스, 현대차, LNF, 하이드로리튬, 포스콜딩스, HM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은 삼성 SDI, 고버스, LG전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카카오뱅크, 제주은행, 아모레퍼시픽, 현대일렉트릭, 두산에너빌티, 삼성자우, 셀트리온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은 LG엔솔, 삼성전자, 메리츠금융지주, 한국항공우주, 하나솔루션, FNF, 한국전력, 하나금융지주를 매수합니다. 수요일장입니다. 내일 중요한 게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엔 바이오노트 신규 상장, 미국 3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 키워드입니다. 사료, 아바타, 물류. 일단 오늘 대부분의 기업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았던 섹터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일단 사료 관련주가 조금 오르다가 윗꼬리를 달았는데 푸틴이 조만간 중대 발표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연말 총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가능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일사료 3% 상승, 미래생명자원 3% 상승. 아바타가 시장 예상치보다 매출이 조금 하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주가 크게 급락합니다. 바이브 컴퍼니 8% 급락, 덱스터 8% 급락, 쇼박스 3% 하락, CJCGB 3% 하락. 그 와중에 메타버스가 안 좋았던 이유는 바로 자이언트 스텝도 있었는데요. 요 친구가 오늘 14%나 급락했고, 그 이유는 네이버가 보유 지분 절반을 블록딜을 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이언트 스텝 지금은 높은 가격이 아니죠. 예전에 6만원인가 7만원인가 그 정도까지 갔었는데 그때 팔았으면 뭐 그나마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이미 주가가 이렇게 급락한 와중에 이때 판다는 거는 아마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지금 가격에도 네이버가 매도하니까 투자 심리가 매우 나빠졌다고 볼 수 있겠죠.
물류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중국 택배 주문 증가, 그리고 택배기사 확진의 물류마비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동방 8% 상승, CJ 대한통운 0.4% 상승, 금리 인상 관련주 급등합니다. 일본 금융 완화 정책 축소 소식에 푸른저축은행 17% 급등, 고려신용정보 4% 상승, SCI 평가정보 10% 상승합니다. 다음으로 제주은행 계속 올라갑니다. 오늘 상한가에 도착하네요. 인터넷은행 전환설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웹툰 관련주인 미스터블루 계속 올라갑니다. 5% 상승, 무증 효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카이노스메드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파킨슨병 신약 안정성 확인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영화 관련주인 뉴 4% 상승합니다. 4분기 실적 견조 예상 플러스 드라마 라인업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주인 APS홀딩스 7% 상승, AR, VR 기기용 마이크론 OLED 디스플레이 개발 성공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리튬 관련주인 강원에너지 23% 급등, 다회사인 강원이솔루션이 경주 리튬 공장을 본격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더스 제약이라는 기업이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내년 2월 말 주사제 전용 공장이 완공되며 우리가 보통 먹는 알약 같은 경우는 효능이 하루밖에 안 되겠지만 주사는 84일이나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시황전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발 리스크가 크게 번지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